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시장 조사의 목적이라는 거는 내 제품이 그 시장에 적합한가, 수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1차로 타겟 마켓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 타겟 마켓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시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유통망별, 유통 구조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시장을 식품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트남에서 식품이 어떠한 유통망을 통해서 어떠한 유통 구조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통망이라는 거는요. 물건이 팔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이냐, 그러니까 백화점 유통이냐,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이냐, 아니면 뭐 TV 홈쇼핑이냐, 아니면 뭐 다단계 판매냐, 아니면 전통 판매 방식이냐, 뭐 도매상, 소매상 이런 방식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구조라는 거는 각 유통망별로 그 식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느냐, 그 단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에서 식품이 판매가 된다 그랬을 때 그 식품을 백화점이 직수입을 하느냐, 아니면 벤더를 통해서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느냐, 아니면 수입상이 따로 있고 수입상이 벤더를 통해서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죠. 유통망별로 아주 다양할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러한 유통망별 유통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당연히 그 많은 자세한 그 유통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컨택할 수 있는 바이어의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이거는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만약에 청바지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확실하게 안다면 좀 더 많은 그 유통업체들, 수입업자, 벤더, 아니면 백화점 MD 많이 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국내에다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유통망별 가격 구조예요. 유통망별 가격 구조. 그래서 유통망별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터넷이 뭐 엄청나게 발달해 있잖아요, 기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유통에 어느 제품이 얼마에 팔린다. 이게 다, 예, 파악이 가능하다. 누가요? 소비자들이. 아니면 바이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구조를 파악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비자의 구매 동기 BCD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Better Quality, 그 다음에 Cheaper Price, 그 다음에 Differentiation. 가격이 엄청 중요하다. 가격 측정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망별 가격 구조. 하긴 요새야 뭐 유통망 그러면 요새는 유통 그러면 엄니 채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엄니 채널, 엄니, ONMI. 이건 이제 라틴어라고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란 뜻이고요. 채널이라는 건 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개 업체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그 다음에 또 모바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따라서 이 옴니 채널이라는 건 뭐냐?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망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옴니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품의 트렌드. 왜냐하면 나라마다 아니면
또 제품마다 그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트렌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뭐 현지화시킨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현지화 전략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품 동향,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쟁 구조. 그래서 경쟁업체들, 어떠한 경쟁업체들이 있느냐? 그 나라 자국, 로컬 업체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진입한 업체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경쟁 구조를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 규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어쨌든 물고기가 많아야지. 그쵸?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점포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 에이, 초기 시장 진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 물론 선점 효과라는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시장 규모가 좀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그 활성화된 상태, 그 상태 시장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제일 초기에 들어가서 독점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주식은 잘 못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발바닥에서 사면 제일 좋겠죠. 머리 꼭대기에서 팔면 좋겠죠. 아,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음,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수익 관리 제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관리 제도를 조사할 때 뭘 조사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수익 관리 제도가. 왜냐하면 이 수익 관리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진입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장벽이 높으면 예, 진입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결과가 나쁘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시장에 화장품이나 식품을 갖고 진출하려면 수출하려면 위생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되죠. 그거 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식품 같은 경우에 뭐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할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할랄이라는 건 뭐냐면 먹어도 되는 거, 써도 되는 거. 이거 할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증받는 게 뭐 연마다 뭐 갱신 받아야죠. 받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할랄은 인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는 뭐냐면 할랄이라는 거는 그 나라 이슬람 쪽에서 봤을 때는 그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종교와 밀접한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수익 관리적으로 확인할 때는 첫 번째 수입자의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수입자의 요건이 뭐냐? 라이센스가 필요하냐라는 거. 예를 들면 주류다. 그럼 주류 면허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그러한 면허를 따는데 얼마나 까다롭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입 관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관세 및 기타 세금. 나라마다 관세만 붙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뭐, 부가세라든지, 뭐, 특수세라든지, 뭐,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붙잖아요. 그죠?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아, 듣다 보시니까, 아, 이거 수입자 요건 왜 내가 확인해야 돼? 수입자가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당연히 수입자가 확인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수입자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요건들을 확인해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아, 진입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렵진 않나? 진입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수입상은 나중에 이거 다 확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목의 허가나 추천이나 승인.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추천을 받고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그래야만 수입되는 품목도 있다. 근데 그게 기간이나 비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거나 비싸거나 그러면 힘들겠죠. 그 다음에 통관 절차. 이게 참 문제야. 통관 절차라는 게 나라마다 이게 뭐 마음대로 늘어나는 잣대야. 잘하는 게 그쵸. 잘하는 게 잣대라는 게 중요한 게 눈금이 일정하고 이게 잴 때 빈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들 통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세관의 어떠한 임의성, 자의성 너무 고상하게 표현했나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통과 절차나 기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BT에 관해서 Technical Barrier to Trade 해서 기술적 장벽.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요건을 정해놓지는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천자제품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라벨링 규정. 그러니까 뭐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원하는 라벨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증.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인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나라마다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 먼저 탁 떠올리는 게 인증이라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 못 받으면 인증이라는 거 사람이 외국에 여행할 때 그 필요한 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원하는 나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비자 원하는 나라는 까다롭잖아요. 비자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고. 그쵸? 비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에 대한 비자다. 그래서 국가에 따라 품목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나 이것들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 수입자 요건, 수입관세, 그 다음에 품목의 허가나 추천 승인에 관해서 통관 절차나 기간 비용, 그 다음에 TBT에 관해서 라벨링 인증. 이 정도는 필수다라는 거예요. 필수다.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론적인 얘기인데 패스트 분석을 하자. 패스트라는 거는 단어 참 잘 만들었죠. 그렇죠?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패스트라는 게 그 전염병 아닌가요? 요새 저기 뭐야 코비드 19 팬데믹 그죠? 이런 것처럼 코비드처럼 패스트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political 그다음에 economical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technical analysis에서 그러한 환경들을 분석해 보자.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기술 문화 관습 상관습 이런 것들이 예,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조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현지에 있는 예, 관련되는 제품의 컨설팅이나 마케팅 회사를 컨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국내 업체들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는 예,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캄보디아의 그 식품 시장을 공략하겠다 했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식품 컨설팅이나 유통회사를 찾는 게 좋겠다. 에이, 그런 회사 찾는 게 더 어렵던데 인터넷 가지고 간단해요. 그거는 현지에 있는 코트라 지사로 연락을 해보세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코트라에다 부탁을 하면 몇 군데 정도 추천을 해줘요. 요새 코트라 엄청 친해졌어요. 친절해졌어요. 아,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화하시면 제가 꼭 상담해 드릴게요. 예, 수복.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마치겠습니다.